네, 부동산 뉴스와 신문 기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타이틀인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나 신문 기사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해서 현재 흐름이 어떻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부동산이 이제 흘러갈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뉴스랑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향후에 흘러갈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오세훈표 재개발에 관심이 좀 있는데 10월에 서울 빌라 거래량 아파트가 추월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아파트가 예전에는 거래량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빌라가 이제 거래량이 더 많아졌는데 이제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예전엔 당연히 이제 아파트 상승 쪽이 원래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빌라의 상승폭이 좀 많이 커졌고 지금 보시면 빌라가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이제 크로스돼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빌라의 경우는 이제 아파트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승을 했다면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상승폭이 좀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관련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제 새롭게 뭔가 개발하려는 이슈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매년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이제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었고 또 이제 아파트 상승이 워낙 높다 보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고가의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빌라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쪽에 아까 보셨던 그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빌라 쪽이 이제 거래량이 좀 더 계속 아파트보다 추월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와 별개로 또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상승은 하는데 아파트보다 이제 빌라 상승률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기본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까 소도에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가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뭔가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풀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고 모자란 금액을 신용대출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아예 쉽게 말씀드려서 신용대출은 이제 거의 힘들어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투자금이나 실거주 가격이 높아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빌라 쪽으로 많이 몰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가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재개발 신규 지정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올 연말 12월에 1차적으로 이제 신청했던 곳들 발표가 이루어지고 내년 초에 바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공공재개발 발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신속통합 기획민간재개발 후보지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 해년마다 이제 발표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라 쪽에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낮은 보통 한 6억 이내 정도의 대부분의 빌라들을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의 숨은 의미를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기사 내용이 정말 객관적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체킹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숨은 의도는 호재가 없는 빌라조차도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준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 호재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뭐 비역세권이라던가 아니면 개발 계획도 없는 곳들조차도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올바른 현상은 아닌데 워낙 너도 나도 서울만 놓고 봐도 안 오른 데가 없을 정도라고 이제 언급이 될 정도라서 이제 좀 관심도에 없었던 곳들까지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호재가 없는 곳들조차까지도 이제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낙후됐던 지역이라던가 관심도에 멀어졌던 곳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좀 가격 상승이 일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재개발 및 변화에 가까운 빌라의 수요는 더욱더 몰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디가 개발이 된다더라 아니면 개발이 확정된 곳 부근들에 이제 재개발할 수 있는 위치들은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실투자자들이나 거주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다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 내지는 뭐 일자리라던가 아니면 뭐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다거나 뭔가 새로운 개발 계획이 있는 곳들 주변들은 가격 상승 폭이 좀 많이 클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양극화 이제 좋은 아파트는 좀 더 오를 것이고 안 좋은 아파트는 좀 많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좀 위험성이 좀 높아졌어요. 왜냐? 대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 대출 규제 자체로도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제 거래도 많이 줄게 되고 이제 급한 사람들은 급매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은 곳들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갭 투자, 소위 말해서 작은 금액으로 뭔가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자가 좀 힘들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박을 받아서 급매라든가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아파트 투자는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심권과 외곽 지역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되고요. 지금 임대차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최근에 뭐 이제 지금 뭐 전세 대출도 이제 뭐 일부 막고 쉽게 하기 힘들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좀 많이 불안을 느끼실 텐데 지금 전세 대출 막히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격이 이자는 오르고 이렇게 계속 가격 상승은 이제 올라간다. 월세 그러니까 전세는 많이 줄어들고 월세 반전세라든가 월세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전세가도 조금 낮아지거나 안정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입니다. 왜냐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막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된 게 처음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매물들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는 상승하고 전세 자체의 매물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이제 반전세나 월세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기사 방금 말씀하신 그 전세가 관련돼서 월세살이 이거에 대한 숨은 의도는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매매가도 거의에 맞춰서 항상 역사는 보시면 예전에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도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이제 물량은 대폭 감소하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 매매가도 상승을 하게 될 거고 또 임대차 3법 적용 계약 만료 매물이 내년부터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격을 여태까지 2년에서 4년 동안 못 올렸던 그 부동산 주인의 입장에서는 대폭 전세가를 올리거나 그대로인 전세가에서 월세를 더 많이 받겠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봤을 때도 내년에는 좀 전세난이 좀 가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서 이제 매매가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상승을 하고 뭐 물가 상승에 반영을 해서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제가 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죠. 네, 현재 전세 물량이 줄어서 지금 반전세 월세 전환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전세자가 떨어지려면요. 물량이 일단 충분한 공급이 필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려면 대출 규제를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풀되 어느 정도 한계를 좀 정해놓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대출을 막고 거래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제 거래를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는 사람도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팔지 않아요. 아니면 호가를 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서울만 놓고 봐도 이제 신규 물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롭게 분양을 앞두고 있다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물량들이 내년부터 또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도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매매가 상승폭이 크더라도 전세가 하락 그리고 이제 미분양 물량이 만약에 급증을 한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 이러면은 집값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전세 가격 상승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매매가도 따라서 오르는데 통상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60%가 넘으면 이제 매매가가 상승 기조고 그 아래면은 투자 목적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합 내지는 유지 정도라고 많이 보는데 전세가를 또 너무 높아 버리면 실거주 목적으로 보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요. 또 너무 낮아 버리면 투자 목적 수요가 많은데 투자금이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또 투자 수요도 많이 줄게 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좀 이제 둔화되죠. 그래서 적당한 60에서 70% 정도가 그냥 적당하다 보시면 되십니다. 자,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대출 규제 그리고 이자 급등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락할 것이다라는 심리도 물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규제 이번에 대출 규제인데 매년 역사를 보면 규제가 있으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거나 이제 관망 추세가 좀 짙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한 걸 우리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역사를 토대로 지금 미래를 유추를 해보고 내년도를 기준으로 부동산 흘러가는 규제를 제외한 시장 흐름을 본다면 유동성 장세 그 현금이 많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실물 자산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규제 효과는 길지 않을 것이다. 좀 길어봤자 내년 초 정도 안에서 다시 상승 측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제 아파트도 물론 내가 이제 길게 내다봤을 때는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소액 투자를 앞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아파트 투자가 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빌라가 대세일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개발 기대감 때문에 많이 높아지는데 다만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큰 변화 근처만 보세요. 이 두 개가 가격 상승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고 그 나머지들은 오르긴 하더라도 남들보다 많이 오르거나 남들보다 이제 격차를 벌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미리 선점하는 계속 또 오르고 나서는 또 들어가는 금액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그럴 수 있는 곳들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